PFT 멤버들이었던 전 멤버인 삼푼이들, 자, 법정 공방을 계속하겠다라는 7차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그야말로 이 사태가 영원히 끝날 것처럼 끝나지 않는 최악의 상태이구나, 2판 4판으로 돌입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삼푼이 멤버들의 이 행적과 행보는요, 결국에는 교도소행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비판까지 지금 일각에서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멤버들의 행적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최악으로 치달았길래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자, 기사 타이틀만 봐도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벌써 7번째 입장문, PFT 3명, 본질을 잃은 폭로전이다. 자, 본질을 잃었다라고 적혀져 있고요. 여론을 등진 PFT, 자, PFT가 아니죠, 이제. 삼푼이들이지 않습니까? 여론을 등지게 된 삼푼이, 대중에 닿지 못하는 폭로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사면초가다라고 적혀져 있는 게 아마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한때 그야말로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렸었던 이 삼푼이 멤버들의 행태들. 글쎄요. 전속계약을 결국 해지당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이 멤버들이 7차 입장문을 내면서 자신들의 이 논리가 가처분에서도 기각이 됐고, 항고에서도 기각이 됐고, 여론에서도 기각이 됐고, 그냥 전부 다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는 PFT였던 이 삼푼이 멤버들은요, 그 과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키나라는 멤버가 돌아와 터트린 이 내용들, 결국 안성일과 백이사, 이 두 핵심 인물의 아주 경찰 조사에 많은 기자들이 몰리는 상태가 됐습니다. 제가 한때 이 삼푼이 멤버들이 원어뮤직으로 가서 해외 활동을 노려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두워지고 말았다. 자,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보면, 자, 요렇게 지금 기사가 나와 있는 게 아마 눈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분쟁이 심화된 뒤에도 어트랙트는 줄곧 멤버들과 화해를 원한다라며 이 갈등 해결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 멤버들에게 돌아온 거는 근거 없는 폭로전만이 이어졌고, 결국 감정에만 호소하는 이런 폭로가 어트랙트마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홍준 대표님마저 돌아서게 만들었죠. 이제는 자신들이 돌아갈 곳조차 없는, 돌아갈 곳조차 잃어버린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국내 복귀 가능성은요, 제로라고 언론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지금 이 삼푼이 멤버들이 돌아온다고 하여 아무리 사죄를 하고 눈물의 호소를 한다 한들 이거 심적으로 이해되시는 분들 존재하시겠습니까?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에 하나 분쟁이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기획사와 손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 국내 시장에서의 활동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길 잃은 PFT 전 멤버 삼푼이 3명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게 아니냐. 되는 게 아니냐가 아니라 이미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삼푼이 멤버들 계약하려는 소속사가 국내에 존재할까요? 정상적인 사고 개념이 있다면 아마 제가 볼 땐 대다수가 계약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삼푼이 멤버들 템퍼링 사태로 정확하게 지목받고 있는 와중에도 전홍준 대표님 소속사들을 완전히 명예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본안 소송 가는 거 추측성 기사를 멈춰달라고 했는데, 글쎄요, 과연 이 삼푼이 멤버들에 대한 기사가 추측성이 많겠습니까? 이 삼푼이 멤버들이 내놓은 입장문들이 추측성이 많겠습니까? 아마 우리 현명하신 구독자분들은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어이가 없는 대목이죠. 계약 해지해달라, 계약 해지해달라 그렇게 외쳤던 삼푼이 멤버들인데, 이제 와서 보니까는 계약이 해지됐는데 왜 자신들이 본안 소송을 가겠다고 저렇게 공표하고 또 입장문으로 발표하는지 그 어떤 대중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요, 저게 생떼를 비장한 협박인가? 뭐 이런 말들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좀 문제점이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삼푼이 멤버들의 사태를 오늘 유인촌 장관이 PFT 사태 방지를 위하여 FA 제도를 검토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외쳤습니다. 자, 이 FA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국정감사가 열리면서 이 국감에서 정확하게 이 윤동환 한국음악 레이블 산업협회장과 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이 질의응답이 굉장히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이용호 의원은 이러한 질문을 해요. K-팝이 전 세계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에 지금 이 피프티 사태가 중소들의 기적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었다. 결국 이 템퍼링 사태, 이거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 그러자 윤동환 레이블 회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업무 방해, 횡령, 배임 등을 적용하기에도 처벌이 너무나 낮은 상태이고 법적으로 입증해내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표준계약서가 굉장히 보완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이 삼푼이 멤버들 자신들의 입장문을 뭐라고 했었죠? 표준계약서? 소속사에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데요. 오히려 소속사가 보완서를 내면서 거기에 다 자신들의 권리를 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애시당초 표준계약서가 소속사에게 불합리하니까 보완서가 있는 거다. 근데 국감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표준계약서가 너무 연예인에 대한 의무는 빈약하고 회사의 의무는 과도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인촌 장관도 피프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FA 제도를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최근에는 이 가처분 소송을 하고 있었던 피프티 사태가 전부 다 기각 처리가 됐고 항고마저도 기각이 됐다. 그런데 의원이 이러한 말을 해요. 연예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걸 보니 자기가 생각할 땐 브로커가 중간에 껴있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에 대해서 항고를 취하하고 돌아오게 된 키나라는 멤버에게 있어서는 결국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중요한 증거들을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유인촌 장관마저도 피프티 사태 방지를 위해서는 FA 제도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현재 이런 템퍼링 사태, 정확하게는 피프티 멤버들과 안성희 씨에 대한 사태가 그저 그런 멤버들이 말하는 연예인에게 불합리하고 우리가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템퍼링 사태, 전속계약 기간 중 사건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칠 수 있는 자유계약 제도인 FA 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국감에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거 누가 봐도 아니 국정감사에서도 장관도 그렇게 얘기하고 한국음악 레이블 협회장도 그렇게 나와서 증언을 하고 그리고 의원도 이번 템퍼링 사태라고 보고 있고 아니 근데 황당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이 삼푼이 멤버들과 더기버스 측, 법무법인 바른 측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요 이러한 말도 나옵니다. 이쯤 되면 6차 입장문에 넘어 7차 입장문에서는 실제로 이 멤버들이 끝까지 소송전을 하겠다. 그게 사실 법무법인 바른 측에서 작성한 입장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변호사라면 법조계인이라면 이 사태에서 승소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다 예상할 텐데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바른 측에서 저렇게 입장문을 쓰고 소송전을 암시한다라는 건 이 멤버들이 정말 승소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쯤 되면 법무법인 바른 측에서도 이건 가망이 없다 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PFT 멤버들이 계속 밀어붙여서 소송전을 하는 게 아니냐. 이 법무법인 바른 측에선 멤버들에 대해 사실상 손절한 것과 다를 바 없지만 그래도 뭐 의뢰인이 계속 하자는데 이 변호인 입장에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소송이 예고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말도 많습니다. 본인들은 템퍼링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정감사에서는 자신들의 사례가 대표적인 템퍼링 사태로 지금 점찍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 앞뒤가 너무 맞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이 템퍼링 사태를 옹호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가관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요, 이선균 씨의 사건을 방송하겠다라고 공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 PFT 방송으로 떨어진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서울 강남의 이른바 회원제 룸살롱에서 벌어지는 이 약물 유통 실태에 대해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5일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조상현 PD, 애시당초 PFT 멤버들의 방송을 방영했었던 이 담당 PD가 돌아오는 28일 날 주말에 사실 자신이 방송하는 편에 방영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예고편에 PFT 멤버들 방송편 나온다고 나왔나요? 안 나왔죠? 지금 다시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들은요, 대극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극대노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이 편 방영하겠다, 후속 보도하겠다, 준비 중이다라고 했는데, 아니 지금 PFT 멤버들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이 멤버들 보고 템퍼링이라고 지금 단정 짓고 있고, 안성일 씨와 배 기사가 이미 경찰 조사까지 끝마친 가운데 추가적인 결정적 증거들도 엄청 쏟아진 마당에 끝까지 이 편 방송 안 하고 이렇게 이선균 씨 사태로 살짝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참 괘씸하지 않습니까?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후속 방송을 하겠다라고 책임질 것처럼 말해놓고선 그 이후로 이 후속 방송도 하지 않은 채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편은 아직도 OTT나 이들의 사이트 홈페이지에 가면 버젓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선균 씨 방송편으로 바로 넘어간다? 대중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에 대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셨을 텐데, 글쎄요. 만약 PFT 멤버들에 대한 방송보도 없이 이렇게 이선균 씨의 방송보도가 바로 이어진다면 아마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안 그래도 지금 손절당하고 있는 마당에 많은 시청자들의 추가 손절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JYP의 박진영 씨가 만든 새 걸그룹, 여기에 대한 기사에 PFT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보니까 자, 박진영이 만든 새 걸그룹, 막내가 가수 이은미 씨다. 제가 아는 그 이은미요? 맞습니다. 자, 인순이, 박미경, 신효범, 이은미. 자, 이 4명의 가수를 JYP의 대표인 박진영 씨가 새로운 걸그룹으로 지금 거듭났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예능방송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 박진영 씨가 이 4명의 기라성 같은 레전드 가수들과 함께 이 예능방송에 출연을 하는데 정말 재미있는 방송이다 라면서 이 골든걸스, 이 쟁쟁한 가수들을 제작하는 입장으로 아마 예능방송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국내 최고의 보컬리스트인 디바 데뷔 프로젝트를 표방한 예능방송이라고 합니다. 박진영 씨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그룹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 기사를 굳이 설명을 드리냐면 여기에 이러한 말이 나왔어요. 박진영의 제안으로 골든걸스가 아니죠. 골든걸스를 만들게 됐다는 PD는요, 박진영 프로듀서가 선생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선생님들을 움직여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는 모습을 담았는데, 자신이 뉴진스, 르세라핌, 피프티 등의 데뷔 무대를 연출했는데 골든걸스의 데뷔 무대도 연출하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방송 프로그램의 PD도 피프티 멤버들의 데뷔를 연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산푼이들이 제정신으로 제대로 된 마음으로 방송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기사에 언급될 때마다 국내 최고 신기록의 아마 새로운 신화를 탄생시킨 주인공으로 대접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논외로 얘기를 더 하자면 저희 박진영 씨, JYP라는 엄청난 이 그룹의 리더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말을 했어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이 연습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마인드 셋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진실, 성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JYP가 가장 추구하는 세 가지 중에 진실과 성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겸허해야 한다.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절대로 이 겸허함을 지켜줘야 한다. 그리고 이 진실이라는 것은 카메라 앞에서 못하는 말이나 행동은 없어야 한다. 숨기는 것이 없는 진실된 사람이어야 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 JYP 수장인 박진영 씨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마인드는요, 이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 이 PFT 멤버들이 잘못된 건지, 소속사의 대표인 전홍준 대표님의 마인드가 잘못된 건지는 이 박진영 씨의 JYP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JYP에서 PFT 멤버들이 이런 템퍼링 사태를 만약에 벌였다, 제가 볼 때는 감당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홍준 대표님도 수백억의 투자를 받으면서 이 삼funny 멤버들에 대한 강력한 법의 철퇴를 날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죠. 기사에도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손해배상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벼랑 끝에 몰린 PFT 전 멤버 3인이다. 이 삼funny 멤버들은요, 현재 안성희 씨와 백이사의 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들 역시, 삼funny 멤버들 역시 공모자로서, 공범으로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어찌됐건 이 템퍼링 사태의 사기범과 관련되어 공범자로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요, 이런 템퍼링 사태의 가담자를 강력 처벌하겠다,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니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라는 건 템퍼링 사태의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이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장관과 의원들이 강력하게 말했던 템퍼링 사태의 지금 가장 쟁점에 있는 사건이 뭐죠? PFT 사태입니다. 그러니 이거 누가 봐도 PFT 멤버들을 또는 안성희 씨와 같은 중간 브로커들에 대해 강력 처벌하겠다라고 선포한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어떻습니까? 이 멤버, 삼funny 멤버의 시호가 했었던 발언이, 기자간담회 발언이 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나 봤더니, 저희 소속사 어트랙트에 대해서는 한 번도 뭔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더기버스 회사가 저희한테 집중을 정말 많이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기회를 주셔서 저희들끼리 뭉쳐서 잘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는 자신들이 잘 된 게 어트랙트라는 중소기업 규모의 소속사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잘했고 더기버스라는 회사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잘 도와주며 우리끼리 똘똘 뭉쳤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굉장한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실 때 이 삼funny 멤버들이 도대체 어떤 마인드로 이때껏 활동을 해왔는지 알 수가 있죠. 그나마 키나라는 멤버가 왜 복귀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그렇습니다. 키나라는 멤버는요, 7년이라는 연습생 시간을 거쳤어요. 그리고 평균 아이돌, 걸그룹들 연습생 기간이요, 아무리 짧아도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뭐 예전 2세대, 3세대 아이돌들은 키나라는 멤버처럼 5년 이상 된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이 삼funny 멤버들은요, 키나라는 멤버와 비교하면 연습 기간이 상당히 짧죠? 절반이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의견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멤버들이 키나라는 멤버처럼 무명의 서러움, 연습생의 고충을 좀 더 느끼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갔다면 그래도 좀 덜하지 않았겠냐? 또는 그 문제가 아니다. 뭐 떡잎 보면 안다 라는 말처럼 이 멤버들은 결국 자신들이 성공했을 때 전홍준 대표님이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잘됐다라는 생각으로 언젠가는 통수를 칠 그런 스타일이었다라는 의견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PFT 사태를 저와 함께 수개월 동안 함께 지켜봐 오신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이선균 씨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최근 남현희 씨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떤 이슈 사태보다도 이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 구독자분들의 현명하고 아주 지혜로운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산푸니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산푸티의 멤버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7차 입장문을 들으시고서 참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멤버들이 저렇게까지 할까? 오죽했으면요, 이 바른 변호사의 클라이언트가 만약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라면 이렇게 7차 입장문까지 내는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된다. 톱니바퀴처럼 뭔가 아구가 딱 들어맞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산푼이들의 행보들이요, 전부 다 안성희 씨에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볼 땐 좀 답답해 볼지 모르지만 안성희 씨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뒤에서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 수임료는 다른 배후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성희 씨가 지급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뭔가 명확해지지 않냐라는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이 산푸티 멤버들, 이 산푸니 멤버들이 계속해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홍준 대표님을 형사고발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이 대목들이 정말 안성희 씨에게 유리해질 수 있도록 뒤에서 정말 우리 모르게 무언가 조작과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됐던 간에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라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아주 골 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선 롤링스톤즈에 올라온 이번 산푸니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겠습니까? 엄청나게 영문 기사로 길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걸 번역해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 10월 24일 서울 대한민국 기준으로 빌보드 핫백에 가장 빨리 안착한 K-POP 그룹이 된 피프티 멤버들. 이제는 어트랙트는 소속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계약을 파기하려 했다는 이유로 아란, 시오, 세나를 해고 조치했다. 소속사는 화요일 롤링스톤즈에 보낸 성명서에 이 단체의 CEO가 3명의 멤버를 전속 계약 종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키나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적혀져 있죠. 이 산푸니 멤버들 셋을 소속사의 무단 이탈과 또 소속사에 대한 비방, 명예에 대한 훼손, 현재까지도 계약 파기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없이 기각된 주장을 반복하며 사실 왜곡,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어트랙트는 계약 파기를 공모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 아주 난리가 나는 이 사안이 롤링스톤즈에서도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트랙트는 성명문에 키나라는 멤버는 이 멤버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소속사로 돌아와 진실을 고백했다. 그 용기를 준 키나에게 감사하다. 하지만 워너 레코드의 P40 담당자는 롤링스톤즈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워너뮤직 코리아. 자, 여기서 이제 워너뮤직 코리아가 나옵니다. 워너뮤직 코리아는 워너뮤직이라는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워너뮤직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워너뮤직에서도 지금 이 사태에 대해 그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 뒷배 세력으로 안 그래도 주목받는 이 워너뮤직 코리아. 자, 만약 막상 계약 해지가 되니까 본안 소송을 걸고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워너뮤직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워너뮤직 코리아가 이렇게 뒤에서 피프티 멤버들에게 도움을 준 게 아니냐? 그런데 이 워너뮤직에서 만약 멤버들을 받아주지 않고 손절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 이 멤버들이 어떻게든 본안 소송을 이끌어 나가려는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나왔던 거예요.
오늘 미국 신문 보니까 워너뮤직이 인터뷰 거부했더라. 제가 이 이야기 전달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 내용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피프티 멤버들의 롤링스톤즈, 여기 나왔던 워너뮤직의 피프티 담당자는 이 전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음악 잡지라고 할 수 있는 롤링스톤즈의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 않았다가 맞을까요? 하지 못했다라는 단어가 맞을까요? 제가 볼 땐 둘 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삼프니 멤버들을 감싸 안고 있었건 그러지 않았건 결국에는 이 워너뮤직이 뭔가 연관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워너뮤직이 만약 이 삼프니 멤버들을 손절을 쳤다라고 하면 이 멤버들 오갈 곳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대로면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를 하건 아니면 지금처럼 전홍준 대표님이 자신들을 포기하건 이 워너뮤직으로 가서 해외 무대 활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 멤버들인데 글쎄요. 정말 워너뮤직 코리아가 뒷배에 있다면 이 7차 입장문이 우리는 어떻게든 다시 복귀를 하겠다. 어트랙트로 복귀하지 않더라도 가수로서 다시 활동을 해나가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다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워너뮤직에게 손절이 되었을 경우 손절이 됐지만 끝까지 우리의 상품 가치는 뛰어나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어하는 이 멤버들의 마지막 최후의 좀 몸부림이지 않겠냐. 이런 말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워너뮤직 코리아는 어떨까요? 안 그래도 이 안성희 씨가 워너뮤직 코리아에서 대놓고 전홍준 대표님에게 50억에서 100억 원을 주겠다. 그러니 멤버들을 데려가겠다. 이 조건 얘기했다고 했는데 이 워너뮤직 코리아 측에서는 사진, 기사, 홈페이지 그 무엇을 뒤져봐도 이 삼프니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 멤버 키나가 안성일이 전속계약 소송을 제안했고 결국 이것이 이번 피프티 템퍼링의 배우가 워너뮤직으로 드러난다. 이런 기사가 저 혼자만의 뇌피셜이 아니라 정말 많은 언론사를 통해서 쏟아져 왔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대목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살펴보면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결국 이 워너뮤직 코리아가 정말 놀라운 뒷배 세력일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존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어트랙트 측에서는요. 외부 세력이 멤버들을 강탈을 시도했다라면서 이미 6월 26일 날 워너뮤직 코리아의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더기버스의 대표인 안성희 씨와 더기버스 3명을 지목하면서 업무상 배임, 횡령 모든 것들을 적용하여 경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거죠. 그 고소장이 제대로 받아들여져서 이제 2차 조사까지 끝이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2차 조사까지 끝난 이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성희 씨가 정말 좀 비참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취재진의 눈을 피해서 경찰서를 오고 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안성희 씨가 뭐라고 진술을 했던지 간에 그 내용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서 그때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이런 소장이라던가 안성일 씨와 싸우고 있을 전홍준 대표님의 제보를 통해서만 그 내용이 공개될 것 같습니다. 경찰 측에서 이것을 공표해서 굉장히 큰 사건으로 인식을 하여가지고 막 대국민 담화회처럼 발표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단 민사소송에 관련된 사기 혐의가 적용이 되냐 안 되냐이기 때문이죠. 물론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추가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안성희 씨가 과연 백이사와 어떤 꼼수를 부렸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결국 드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이 워너뮤직 코리아와의 연관성, 워너뮤직 코리아가 인터뷰까지 거부하며
이제는 삼프니 멤버들을 손절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마지막 최종 단계까지 다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에도 이 부분에 공감하시는지 많은 댓글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